장태산 70세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명예 회장으로 은퇴. 건장한 체격과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 2년 전 사별. 옆집 이웃 윤세나 41세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는 능력 있는 프리랜서 큐레이터. 도도하고 세련된 외모. 장태산은 올해 70이 되었다.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고요함 속에서 살고 있었다. 자식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180cm의 건장한 체격과 매일 아침 단련하는 근육질 몸매만이 그의 젊은 시절을 증명할 뿐이었다. 70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 그저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변화없는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나 41세. 이혼 후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큰 키에 매력적인 큰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고 작고 아담한 그녀의 입술은 다부진 인상이었다. 첫 인사부터 장태산은 그녀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장태산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세나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았다. 늙은이. 그 눈빛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후로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세나는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못 본 척 지나치기 일쑤였다. 가끔은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겹치면 노골적으로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장태산은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려 했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싫어하는 건 흔한 일이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씁쓸함이 남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 회장이 지금은 그저 외면당하는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세나는 여전히 도도하고 차가웠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장태산은 그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TV 소리나 통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명확해졌다. 밤 늦은 시간, 특히 주말이면 들려오는 흐느낌과 고통 때로는 억눌린 듯한 신음이었다. 혹시 아픈 건가? 아니면 혼자 힘든 일이 있나? 최근 이틀 또는 3일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더욱 자극적이고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70평생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였지만 젊은 여인의 은밀한 소리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겉으로는 저렇게 강한 척하는 여자가 밤에는 왜 저토록 외로운 소리를 내는 것일까? 무더웠던 어느 여름 장태산은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옆집에서 평소보다 훨씬 크고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다. 흑아 고통인지 색정의 탄성인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내 귀를 자극했다. 그리고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 장태산은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 그녀의 현관문 앞으로 다가섰다. 괜찮은 건가? 다친 건 아닐까? 그는 현관문 옆 커튼이 살짝 비켜간 창문.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불빛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으로 가장 은밀하고 취약한 순간의 세나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푹 파인 란제리 잠옷을 입고 있었다. 잠옷이지만 그녀의 굴곡이 선명히 드러나는 얇은 모삼이었다. 이미 팬티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다리를 활짝 벌린 자세로 오른손을 그녀의 중심 가운데를 부드럽게 애무하고 있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오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절정에다가 갈수록 그녀의 몸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짙은 화장은 지워지고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그 모습은 낮에 도도한 큐레이터 윤세나가 아닌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한 인간이었다. 장태산은 숨을 멈췄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처절한 외로움이 자신과 겹쳐 보여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침대에서 그녀는 자세를 바꿔 엎드린 자세로 하고 오른손을 엉덩이 바깥쪽으로 옮기더니 엉덩이 뒤로 더욱 격렬하게 자기의 소중이를 탐닉하고 있었다. 흑. 그녀의 하얀 두 개의 젖가슴이 아래에서 출렁거리고
그녀의 발달된 골반 사이로 그녀의 손길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더욱 색정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점점 빨라지며 온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마침내 폭발하듯 큰 신음을 쏟으며 정점을 맛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 자세를 유지하며 여운을 즐기는 듯 했다. 모든 일이 끝난 그녀는 다시 뒤집으며 그녀의 탱탱한 가슴과 얕은 수풀의 복숭아 같은 그녀의 소중이가 잘 보이는 자세로 두 다리를 쭉 내리며 만족의 뒷맛을 느끼고 있는 찰나. 그녀는 흠칫 창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말았다. 그때 세나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정면으로 문틈에 있는 그에게 시선이 닿았다. 시간이 멈췄다. 놀라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세나의 눈빛은 비명처럼 장태산을 꿰뚫었다. 어머나. 세나의 비명에 장태산은 황급히 문에서 물러나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귀에 옆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미친 노인 당장 나와. 안 나오면 경찰 부를 거야.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다. 큰일 났다. 명예회장이 이웃을 훔쳐봤다고 소문나면. 다행히 소리는 곧 멈췄고 세나는 집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장태산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낮에 도도한 그녀와 밤에 나약한 그녀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 잘 발달된 그녀의 골발. 두 개의 하얀 엉덩이, 하얗고 긴 다리와 그 허벅지 사이를 헤집던 그녀의 손과 머리를 뒤로 젖으며 경련을 일으키던 그녀의 모습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길목에서 그녀와 마주치고 말았다. 장태산은 세나와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윤세나 씨,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나는 차갑게 그를 쏘아봤다. 70세 노인이 할 짓은 아니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세나는 쏘아보듯 물었다.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할 거죠? 내가 뭐 하는지. 당연히 안 합니다. 이건 윤세나 씨의 사생활입니다. 장태산은 진심이었다. 우리 층에 도착했을 때 세나는 문을 열려다 말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 한마디에 장태산 모든 걱정과 수치심이 사그라들었다. 외로움. 그가 2년간 겪어온 바로 그 감정이었다. 그날부터 장태산을 보는 세나의 눈빛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노인에 대한 무시는 사라졌다. 며칠 후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되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시 마주했다. 세나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과호흡을 일으켰고 장태산은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저 보세요. 어둠 속 핸드폰 불빛 아래에서 가까이 마주한 그 순간 세나는 처음으로 장태산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회장님. 이후부터 세나는 소금, 설탕, 간장 등 사소한 것을 빌리러 장태산의 집을 방문했다. 그것이 단순한 핑계임을 장태산도 알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장태산은 그녀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 위해 처음으로 세나의 집에 들어섰다. 깔끔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공감했다. 장태산은 사별의 아픔을 세나는 이혼 후 느끼는 고독을 털어놓았다. 저는 2년 전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했는데 혼자가 되니 세상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저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더 젊은 여자와 버려진 거죠. 혼자가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공감과 이해라는 끈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세나는 장태산을 태산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장태산은 그녀를 세나 씨라고 불렀다. 늦가을 밤의 고백. 가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세나가 장태산의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진심을 고백했다. 태산 씨 솔직히 처음엔 태산 씨를 무시했어요.
늙으이라고. 이혼 후 남자들, 특히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한 경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태산 씨가 있어서 좋아요. 장태산의 심장이 뛰었다. 저도 세나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던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태산 씨, 저 정말 외로워요. 너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태산은 그녀에게 다가갔고 세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70세의 노인과 41세의 여인. 나이 차이 29년. 세나가 고개를 들어 장태산을 바라보았고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가져왔다. 아내가 떠난 후 2년 만에 첫 키스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외로움을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다. 태산 씨 좋아요. 더 깊이 그녀의 신음 섞인 속삭임이 장 회장의 귀를 자극했다. 그는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격렬하게 반응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깊은 잠에 들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깊어갔다. 밤마다 세나는 장태산의 집으로 건너왔고 낮에는 도도한 큐레이터로, 밤에는 장 회장의 유일한 연인으로 지냈다. 세나 씨, 이래도 날 늙었다고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장난기 섞인 그의 도발에 그녀도 웃으며 그를 더욱 강하게 안았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태산이 세나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고 세나가 옆집에서 짐을 옮겨온 지 한 달 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 회장님이 젊은 여자랑 산대. 돈이 많으니 저런 일이 가능하지. 소문은 장태산의 아들에게까지 들어갔다. 어느 주말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며 찾아왔다. 아버지, 지금 제 정신이세요? 70에 40대 여자랑 어울리다니요. 그 여자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 사랑. 70에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결국 장태산은 아들에게 내 인생이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가라. 고소리치며 아들을 내쫓았다. 아들의 분노와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세나는 괴로워했다. 태산 씨, 미안해요. 제가 태산 씨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옆집으로 돌아갈게요. 장태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알기에 그러지 못했다. 세나는 다시 옆집으로 돌아갔고 장태산의 집에는 다시 고독이 찾아왔다. 홀로 남은 장태산은 눈물을 흘렸다. 70세 노인이 흘리는 외로움의 눈물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문을 열자 세나가 서 있었다. 미안해요, 태산 씨. 안 되겠어요. 태산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장태산은 그녀를 꽉 안았다. 두 사람은 다시 밤새도록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헤어질 뻔했던 공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나가 제안했다. 태산 씨, 우리 이사 가요.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장태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몇 달 후 장태산과 윤세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곳이었다. 태산 씨, 행복할 거예요, 우리. 당연하지, 세나 씨.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다. 가끔 나이 차이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장태산과 윤세나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나이의 벽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70세의 회장님과 40세의 큐레이터는 매일 밤 서로의 품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사랑해요, 태산 씨. 나도 사랑해, 세나 씨. 평생 함께 합시다.